그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고 나라 대 나라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뭐 단기적인 부분으로 끝나는 부분보다는 좀 더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예상을 한번 해보겠고요. 다만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인 여기에 대한 이슈가 되었었지만 이제 우리가 금요일로 갈수록 다시 한번 전화 통화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 일단락되는 모습까지는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우리가 원인과 지금부터 경고 과정을 좀 더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림 잠깐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에 대한 발언이 좀 더 강력한 부분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 중국이 이 우한에 있는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인위적으로 이 바이러스를 퍼뜨렸다라는 주장을 거듭 펼쳤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동조하는 발언을 쏟아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그 발언 자체가 왜 드러났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지금 미국 측에서 생각을 할 때는 1월 달에 이 잠정적인 협상을 했었는데, 과연 중국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1월 달에 했던 협상을 지킬 가능성이 높으냐 아니면 낮으냐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럼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계산했을 때는 1분기에 아무래도 우리가 1월 달에 그 협상 내용 자체를 중국 측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키기 힘들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미리 어느 정도 선제적인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너희가 해주기로 했었는데 지금 당장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부분으로 좀 더 공격적인 발언을 쏟아내므로써 그에 따른 약속을 지켜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고, 일단은 1차 협정 이후에 어느 정도 잠정적인 휴전이 되는 양상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봤을 때는 꾸준한 여기에 대한 협상안을 꺼내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중국을 압박함으로써 좀 더 경기 부양책으로 인한 효과를 부가적으로 시키겠다는 의미로 좀 더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고, 또 하나는 바로 이제 미국 내에서 지금 현재 경제적인 지표가 상당히 안 좋게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11월 달 재선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수 있겠죠. 유일하게 오바마 대통령보다 잘하고 있다라고 본인 스스로도 얘기를 했던 것이 바로 경제적인 정책이었거든요. 네. 하지만 이런 경제적인 정책 자체가 지금은 문제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돌발적인 문제가 생겨버렸고, 그 부분 자체에서 좀 더 시선 자체를 해외 쪽으로 돌리는 거죠. 글로벌 쪽으로 돌리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방위비 협상에 대한 카드를 계속적으로 꺼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바이러스에 대한 발원지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할 정도로 지금 중국을 자극시킴으로써 어느 정도는 언론들을 포커스를 해외 쪽으로 맞춰 나가는 양상이 현재 드러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은 다행히 지난주 금요일 날 고위급에서 협상에 대한 어느 정도 전화 통화를 함으로써 다시 한번 협상이 진행되는 그런 양상인데요. 하지만 이런 분위기 자체는 우리가 앞서서도 미중 무역 분쟁을 겪어보셨다시피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자체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정도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장기적 악재로 전환될 가능성이 아직까지 상존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관련 이슈들 잘 체크를 해봐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 국내 증시 안에서 우리는 네. 관련주들의 흐름을 어떻게 체크를 해봐야 될지도 상당히 궁금해지는 부분인데, 미중 무역 분쟁이 물론 해소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격화가 되게 된다면 관련주들에는 어떤 영향이 있게 될까요? 네, 일단은 우리가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개념을 좀 더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림 잠깐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에 2019년과 2018년도에 꾸준하게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이어지면서 그때 이루어졌던 개념들인데, 그러니까 미국이 현재 이제 관세를 부과를 하고 난 다음에 중국 쪽에,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출을 만약에 10달러에 수출하고 있다면 관세가 부과가 되어 버리면 이것이 이제 12달러나 13달러 이제 수출이 되겠죠.
그런 상황 자체에서 가격적인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자체를 상쇄하기 위해서 중국이 썼던 선택이 바로 위안화를 절하하는 거죠. 위안화에 대한 가치를 낮춰버리면서 수출에 대해서 큰 영향이 없게 되도록 상쇄를 시켜버리는 이런 방법을 많이 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이제 관세를 부과를 했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위안화를 꾸준하게 이제 절하를 시킴으로써 여기에 대한 타겟책으로 마련해서 진행이 됐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런 상황 자체가 발생을 하면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는 관세 부과라는 정책을 쓸 수 있고, 대신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보복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두 가지 분야가 상당 부분 꾸준하게 이슈가 되어 왔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희토류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대두 관련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선 희토류부터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네. 전 세계에서 지금 현재 그 가장 많은 희토류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라는 나라입니다. 말 그대로 보유는 중국이 57.7% 정도, 그리고 미국도 9%를 보유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생산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 외에는 잘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희토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자기기라든지 전자제품을 생산을 해낼 때 거기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원재료를 뜻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또 이런 전자기기라는 전자제품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또 미국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보복 정책으로 희토류에 대한 얘기가 꾸준히 나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질적으로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우리가 유니온이나 유니온 머티리얼을 가장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 유니온이라는 기업 자체도 주가가 이런 이슈가 생길 때마다 상당한 반등세가 나타나는 부분이었고, 지금 보시면 2019년도 1월 달 같은 경우에 박스권을 쳐놨는데요. 거기에서도 큰 이슈가 한번 됐었고, 그 다음에 2019년도 5월 달, 그리고 2019년도 8월 달에 이렇게 무역 분쟁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들썩들썩 거리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마찬가지로 5월 달에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무역 분쟁에 대한 얘기 나오면서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상한가를 기록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상당한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샘표라는 기업은 우리가 대두 관련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대두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전 세계에서 그 대두라는 것은 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근데 이 콩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을 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고, 그 미국에서 이런 콩을 생산을 해내고 난 다음에 수입을 또 가장 많이 해주는 나라가 바로 또 중국입니다. 중국이 전 세계 90%를 수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중국이 어떤 식으로 보복을 하냐면 이 콩에 대한, 대두에 대한 수입을 줄여버리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요가 줄어버렸기 때문에 공급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수요가 줄게 되면 당연히 이 국제 대두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하락을 하게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또다시 한 번 더 경제적인 타격을 받는 그런 원리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대두를 생산하는 곳이 트럼프 대통령의 표밭이라고 하는 미국 중부 지역에 몰려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에서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희토류 관련주들은 우리가 흔히 이런 기업들로 분류를 하고 있고, 뭐 텔레필드라든지 아니면 해인, 그리고 세노텍, 티플렉스 같은 기업들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앞서서 봤던 유니온이나 유니온 머티리얼이 가장 큰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까지도 참고로 꼭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두 관련주라고 하면 우리가 샘표나 샘표식품 같이 장류를 만드는 회사들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사료업체들도 같이 이런 대두 관련주를 엮이는데, 말 그대로 콩이나 또는 옥수수 같은 걸로 뭔가에 대한 제품을 생산해내는 이런 가공식품류를 만들어내는 업체들이 상당한 베네핏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생산 단가 자체가 낮아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콩에 대한 가격이 낮아지게 되니까 수입 단가가 낮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런 수입 단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이 회사들 입장에서 꾸준한 캐시카우가 있는 상황에서 영업이익 마진이 많이 남는 그런 상황 자체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2019년도에 그 미중 무역 분쟁이 이루어졌을 때 가장 많은 상승폭을 기록했던 기업은 바로 샘표라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만큼 대두 관련주들도 꾸준하게 이런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해서 이슈가 될 때마다 움직이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이런 종목군들 꼭 체크를 해놓고
난 다음 이런 미중 무역 분쟁이 좀 더 격화된다 하면 이 종목군들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